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 3장, 일부, 평범하게 살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된다. 3장, 1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만 믿고 정작 통장 잔고를 보며 매달 한숨을 쉬고 있진 않나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답답하진 않나요? 보도 셰퍼는 진정한 연금술사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법을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골든 북스에서는 당신의 낡은 경제적 관념을 깨부수고 부와 지혜를 동시에 거머쥘 비밀을 공개합니다. 멘탈 연금술사들이 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내면의 그릇을 먼저 키우는 데 집중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불을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다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확천금을 얻거나 엄청난 행운이 찾아와 단번에 부자가 되는 화려한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묻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거대한 돈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진정한 고수들은 영혼의 성장과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분은 결국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짐을 잘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수입이 적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했다며 낙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마인드를 먼저 학습하며 다가올 풍요를 담대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순을 범합니다. 보도 셰퍼는 부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풍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연금술사는 돈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의 자유를 확장해주는 귀한 도구로 대접합니다. 주파수를 결핍과 원망이 아닌 풍요와 지혜에 맞추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가난의 대물림은 멈추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무작정 돈만을 쫓아달리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채워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내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부는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부가 없는 지혜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연금술사들은 매일 책을 읽고 사색하며 내면의 단단한 철학을 세우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완벽하게 맞물릴 때 비로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부의 제국이 완성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도 셰퍼는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고 깨부수는 위대한 여정이라 강조합니다. 연금술사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며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다집니다. 주파수를 소비의 쾌락이 아닌 생산의 기쁨에 맞추는 순간 삶의 질서가 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위대한 성취는 유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으며 가치를 창출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지혜로운 부자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것만큼이나 얻은 부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연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이웃과 사회를 향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법칙을 실천할 때 그들의 부는 더욱 견고해지고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완성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풍요롭게 만드는 숭고한 책임감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할까 불평만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셰퍼의 가르침을 깨닫고 돈을 원망하기 전에 내 안의 경제적 지혜와 마인드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 작은 돈부터 소중히 여기며 배움에 투자하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은 현실의 제약이 아니라 불을 담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조급한 멘탈이었습니다. 지금 돈 문제로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한탄 대신 내면의 그릇을 채울 지혜의 책 한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그 멈추지 않는 배움의 자세가 당신의 가난한 멘탈을 순금으로 바꾸고 눈부신 풍요의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3장 이화 평균은 함정이다. 남들만큼만 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튀지 말고 중간만 가라는 주변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감이 남아있나요? 보도 셰퍼는 평범함이라는 안락한 의자에 주저앉아 평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함정이라 경고합니다. 오늘 골든 북스에서는 당신의 잠재력을 가둬둔 평균의 벽을 부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할 비밀을 공개합니다. 멘탈 연금술사들이 왜 모두가 모여있는 안전한 중간지대를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위험한 경계선으로 나아갔는지 확인하세요. 이 지혜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대세를 따르며 안도하는 나약한 추종자가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평균은 함정이라는 말은 적당히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평범함 속에 내 위대한 가능성을 매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 큰 실패 없이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평균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삶이 과연 진정한 안전입니까? 진정한 고수들은 다수가 선택한 길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며 오히려 그 속에 가장 치명적인 안일함이 숨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혼자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스스로 죽이며 살아갑니다. 보도 셰퍼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 인생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 말합니다. 연금술사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집니다. 주파수를 대중의 시선이 아닌 오직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저 높은 최고의 목표에 맞출 때 비로소 평범함의 사슬이 풀립니다. 인생의 위대한 도약은 대세를 따르며 안락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경계를 넘어서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발전과 성장을 멈추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남들이 이 정도면 됐다며 만족하고 멈추어 설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독한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나 남들의 평균적인 노력에 나를 대입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변의 평범한 이들이 무모하다며 만류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이들은 평균의 점수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곡선의 바깥에 있던 독종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리 속에 숨어 안도하려는 나약한 본능과 매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만 합니다. 보도 셰퍼는 평범함을 과감히 거부하고 최고를 지향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 비로소 내 안의 거인이 눈을 뜬다고 강조합니다. 연금술사는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내 소중한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며 걸어갑니다. 주파수를 주변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어제와 오늘에 맞추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깨어납니다. 위대한 성취는 다수가 모여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거친 바람이 부는 황무지에서 끝까지 버텨낸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의 수준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남들이 퇴근 후 TV를 보며 휴식을 취할 때 내 미래를 바꿀 책을 읽고 사색하며 지혜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남들이 주말에 놀러갈 계획을 세울 때 내 삶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구체적인 시스템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차별화가 매일 축적될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는 평범한 하루를 거부하고 매 순간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이 지루한 과정을 기꺼이 즐깁니다. 저도 예전에 남들만큼만 공부하고 남들만큼만 일하면 중간은 가겠지라며 스스로 타협하고 안도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셰퍼의 가르침을 깨닫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풍요는 평균의 지대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무리에 섞이려 애쓰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 묵묵히 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불안했지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자 비로소 내 삶을 주도할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를 평범함의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 중간만 가면 안전하다는 달콤하고 조급한 멘탈이었습니다. 지금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안도감을 주는 무리를 떠나 나만의 기준을 높여보세요. 그 과감한 거부와 담대한 도전이 당신의 나약한 멘탈을 순금으로 바꾸고 마침내 눈부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3장 3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라. 매일 내가 잘하는 일만 골라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인생에 큰 변화나 도약은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내 약점이나 못하는 분야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어 모른 척 덮어두진 않았나요? 보도 셰퍼는 진정한 멘탈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말합니다. 오늘 골든 북스에서는 당신이 평생 피해왔던 그 약점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성공의 치트키를 전격 공개합니다. 연금술사들이 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취약한 분야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삶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하세요.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늘 익숙한 자리에 머무는 약자가 아니라 한계를 깨부수고 나아가는 거인이 됩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라는 말은 타고난 천재들처럼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장점만 극대화하고 단점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생 전략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장점이 아니라 내가 외면해온 단점의 크기라 말합니다.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곳은 가장 높은 벽이 아니라 가장 낮고 균열이 간 틈새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해본 적 없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 미래에 꼭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처음에 겪는 서툴고 어색한 느낌이 싫어서 금방 포기하고 익숙한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보도 셰퍼는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야말로 내 정체성이 확장되는 강력한 신호라 강조합니다. 연금술사는 내가 가장 못하는 영역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나라는 사람의 멘탈을 훈련하는 체육관으로 여깁니다. 주파수를 당장의 민망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가질 압도적인 역량과 성장에 맞추어야 합니다. 위대한 변화는 늘 해오던 편안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기피했던 불편한 현장 속으로 정직하게 걸어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내가 다루지 못하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마케팅을 배우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은 지독하게 외롭고 힘듭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남들이 내 취약점을 들킬까봐 꽁꽁 숨기며 방어할 때 오히려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해내려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서툴더라도 꾸준히 실행에 옮깁니다. 남들이 비웃거나 조롱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직 내가 세운 목표 시스템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이들은 장점만 믿고 나태했던 자들이 아니라 약점을 정면 돌파해낸 독종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결핍을 느끼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진짜 이유는 현실의 제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회피 본능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넌 이건 소질이 없다는 말을 듣거나 실패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스스로 내 잠재력에 굳건한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보도 셰퍼는 이러한 유약한 정체성을 그대로 둔 채 내가 편한 일만 백날 반복해봐야 내 인생의 영토는 넓어지지 않는다 경고합니다. 불을 끌어당기고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가난한 정체성을 불태우고 리부팅해야 합니다. 현실의 부족함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배워서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나의 진짜 자산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이나 나를 깎아내리며 그냥 하던 거나 잘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조언에 내 귀중한 비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약점을 고치려 마음먹을 때 가장 먼저 초를 치고 만류하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 역시 현재의 안전지대 속에 함께 갇혀 평범하게 머물기를 원하며 덫을 놓을 뿐입니다. 연금술사는 타인의 나약한 비난이나 조급한 시선에 내 꿈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오직 정점에 서 있는 마스터들의 발자취만 따라갑니다. 이미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부와 성공의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멘토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내 것으로 복제합니다. 내가 노동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제로가 되는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자산의 구조를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노동 수입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몸은 언젠가 아프고 늙기 마련입니다. 보도 셰퍼는 내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고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구축하라 조언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우량한 자산을 사모으거나 나만의 고유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처음엔 무척 낯설고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결과물이 고작 몇천 원에 불과해 주변의 비웃음을 살지라도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거대한 폭포수가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여정은 결코 화려한 치트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리 많지 정직한 인내와 축적의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 몇 달 책을 읽거나 비즈니스를 시도해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소질이 없다며 나태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땅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암흑의 시간을 거쳐 솟아오릅니다. 연금술사는 대나무가 몇 년 동안 땅 속에서 숨죽여 사방으로 뿌리를 뻗다가 어느 순간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폭풍 성장함을 압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그릇이 밑바닥부터 단단하게 채워지는 중입니다. 주파수를 조급한 결과의 획득이 아닌 매일 정해진 루틴과 취약점 보완이라는 과정의 완수에 맞추는 순간 마음의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경제적 풍요와 위대한 기적은 도중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나만의 기준을 지켜낸 자들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배달되는 선물입니다. 저도 예전에 내가 잘하는 편안한 일만 골라서 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불평과 남탓만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새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려워 깊은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셰퍼의 가르침을 접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편함을 피해 도망쳤던 나약한 멘탈임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회계와 기획, 그리고 낯선 공부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툴더라도 매일 한 페이지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통장 잔고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내면의 그릇을 채우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자 신기하게도 삶을 주도할 진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를 가난과 평범함의 감옥에 가둬두었던 진짜 장벽은
차가운 현실의 벽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며 안일하게 타협했던 내 아내의 멘탈이었습니다. 지금 내 약점 때문에 미래가 막막하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낙담과 원망을 당장 멈추십시오. 원망하는 데 쓸 아까운 에너지를 거두어 오늘 당장 내 삶을 바꿀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내가 가장 기피했던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그 과감한 직면과 멈추지 않는 도전의 자세가 당신의 나약한 멘탈을 순금으로 바꾸고 마침내 내 인생의 위대한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멘탈의 연금술 3장 사화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은 사실 인생이 준비한 거대한 몰래카메라이자 엄청난 보물지도일지도 모릅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세계적인 멘탈 코치 보도 셰퍼는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도 강력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고통의 순간, 바로 그 뒤편에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금광이 숨겨져 있다고 단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원망하며 자신을 가두어 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연금술사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고통을 나를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위대함을 깨우러 온 알람 시계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은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연금술사들은 황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온도의 뜨거운 불길 속에 광석을 밀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고 나서야 비로소 불순물이 모두 사라진 순수한 황금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과 멘탈도 이와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평온하기만 한 삶 속에서는 결코 강력한 멘탈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시련의 계절이 찾아와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도 셰퍼는 고통을 피하려는 나약한 태도야말로 인생을 평범함의 늪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고통에 굴복하여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의 벽을 깨부수고 들어가 그 뒤에 숨겨진 금광을 캐낼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깊은 고통의 골짜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기회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 고통이 나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질문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로 이 꿈을 이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너는 이 정도 시련 앞에서 무너질 정도로 약한 존재인가? 그 질문에 당당하게 온몸으로 버티며 대답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성장시켰던 순간들은 언제나 달콤하고 편안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밤새 울었던 기억, 시련의 아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던 순간, 사업이나 취업의 실패에 절망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어른이 되었고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크고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계획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의 초입에서 발길을 돌려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그 뒤에 숨겨진 황금 같은 기회와 성공을 만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고통은 그저 상처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텨내고
그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통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키워준 가장 고마운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인생의 가장 거대한 금광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숨겨진 보상의 크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선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도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그 시절에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아주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의 이 아픔이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거창한 목표 대신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저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조금씩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무게 때문에 주저앉고 싶다면 부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커다란 행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고통 뒤에 숨겨진 눈부신 금광을 마주할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멘탈의 연금술 3장 5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언제까지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구경꾼으로만 살아가실 건가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거나 운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적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복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멘탈 코치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을 명백하게 밝혀냅니다. 그가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은 엄청난 천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평범한 이들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단단하고 강력한 연금술사의 멘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아주 작은 장애물만 나타나도 쉽게 흔들리고 포기할 이유를 찾기 바쁩니다.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가슴을 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좌절하며 원인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질문의 차이가 평범한 사람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보도 셰퍼는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꼽습니다. 갈 길을 잃은 배가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듯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가라앉고 맙니다. 연금술사들은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고 뚜렷하게 그려둡니다. 그 목표가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방해 공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성공의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비범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기적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책을 한 페이지 더 읽는 것,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들이 모여 기적의 발판이 됩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사소한 일상의 반복을 결코 지루해하지 않고 묵묵하게 해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지루함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두 번의 실패를 마주하면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봐 하며 쉽게 좌절하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들에게 실패란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친절한 이정표로 받아들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닥쳐도 결코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는 끈기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기적을 만드는 이들도 매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평범한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지만 연금술사들은 두려움을 안고서도 그냥 앞으로 걸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행만이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시크릿이나 긍정 확언은 그저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 셰퍼의 일침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순간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징징거리는 태도 또한 연금술사들의 사전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부모님이 도움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는 패배자들의 전유물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묵묵히 해냅니다.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없으며 오직 나의 선택과 행동만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을 지탱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결정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스스로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자신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자존감이야말로 기적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결국 기적이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영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실행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감탄만 하고 끝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꾼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한계는 사실 기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의 가장 어두운 새벽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도 셰퍼가 전하는 위대한 멘탈의 비밀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나서 문득 제 평범하고 치열했던 삶의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매달려 있던 시험에서 낙방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고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힘든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라 매일 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대단한 성공 비법이나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누워만 있던 몸을 일으켜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한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사소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아주 조금만 더 나은 행동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취감들이 하나둘 쌓이자 신기하게도 무기력했던 마음에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니 내 삶을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지독한 슬럼프를 이겨내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늘이 내려주는
기적 같은 행운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내딛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기적을 일으킬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결국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오늘이 기적으로 가득 찬 내일로 이어지기를 마음을 담아 뜨겁게 응원합니다. 멘탈의 연금술 3장 6화 래퍼 50센트 이야기. 혹시 지금 세상에서 나 혼자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하던 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당장 내일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련 속에서 어떻게 전설이 탄생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이 남자의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가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적인 멘탈 코치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 대중음악계를 뒤흔들며 수억 달러의 자산가가 된 전설적인 래퍼 50센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하게 성공한 스타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50센트의 초창기 삶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참혹하고 잔인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빈민가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자 그를 키워주던 어머니마저 그가 고작 8살이던 해에 차가운 길거리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이 어린 소년에게는 생존을 위해 범죄와 마약의 길로 들어서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죽음과 마주하는 공포의 연속이었고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음악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상처를 랩으로 쏟아내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음반사와 거액의 계약을 앞두고 마침내 인생의 서광이 비치는가 싶던 바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다시 찾아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그를 향해 괴한이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는 온몸에 무려 9발의 총탄을 맞고 피범벅이 된 채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과 턱 그리고 다리와 손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음반사는 소송과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그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고 동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으며 목소리마저 총상으로 인해 예전처럼 나오지 않는 완벽한 파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50센트는 평범한 사람들과 완벽하게 다른 연금술사의 멘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는 대신 자신의 부서진 몸과 처참한 환경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나에게 총을 쏜 자들은 내 몸을 망가뜨렸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과 의지는 절대 죽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총상으로 인해 변해버린 특유의 둔탁하고 거친 목소리를 오히려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무기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부서진 턱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나오지 않자 그것을 독특한 랩 스타일로 승화시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개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치명적인 장애이자 약점이었던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뒤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직접 구운 불법 복제 음반을 돌리며 바닥에서부터 다시 치열하게 싸워나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믿었고 9발의 총탄을 견뎌낸 멘탈로 매일 밤낮 없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와 도끼는 결국 세계적인 프로듀서
에미넴과 닥터 드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50센트의 음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생존의 본능과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침내 발매된 그의 데뷔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힙합 스타의 탄생이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보도 셰퍼는 50센트의 이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과연 9발의 총탄을 맞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보다 더 가혹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가난해도,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며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하지만 50센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비극을 황금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며 원망하고 분노해봐야 내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참한 현실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50센트는 자신에게 닥친 총격 사건을 인생을 망친 재앙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최고의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그를 빈민가의 마약상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억만장자 아티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 예상치 못한 9발의 총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업의 실패, 극심한 건강 악화 등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당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당신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라는 신호입니다. 내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나만의 유일한 스토리로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보다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에 훨씬 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열광하기 마련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는 훗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담긴 50센트의 경이로운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 역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이 깊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로서의 거창한 삶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취업에 연거푸 낙방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며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며 앞서가는데 저 혼자만 방구석에 갇혀 도태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 연락을 모두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자책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무기력증 속에서 저를 간신히 건져 올린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비참한 처지를 원망하는데 귀중한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당장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는 없어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이불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무작정 햇볕을 쬐며 동네 한 바퀴를 걸었고 도서관에 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아주 조금만 더 나은 하루를 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상황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련들이 사실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고마운 자양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날아온 시련의 총탄은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당신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무적의 멘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과 상처를 나만의 아름다운 무기로 바꾸어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그날을 기대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연금술사의 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멘탈이 연금술 3장 7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 지금 당신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나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경쟁자나 상황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가 죽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흥미진진한 승리의 법칙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거대한 덩치와 위압감에 눌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거나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멘탈 코치 보도 셰퍼는 그에 져서 멘탈의 연금술에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꼬집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약자의 승리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기적을 만드는 멘탈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멘탈 연금술의 결과물입니다. 싸움터에 나타난 거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숨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본 골리앗은 너무나 거대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소년 다윗의 시선은 평범한 군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저자는 덩치가 너무 커서 내가 던지는 돌멩이를 절대 피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크기 때문에 절망할 때 다윗은 오히려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는 최고의 표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기적을 일으키는 연금술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보도 셰퍼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골리앗의 무대에서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다윗이 남들처럼 무거운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과 창을 든 채 덩치 싸움을 하러 나갔다면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짓밟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왕의 갑옷과 칼을 과감하게 벗어던졌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소에 양을 지키며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작고 가벼운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칼싸움을 치르는 대신 멀리서 빠르고 정확하게 돌을 날리는 자신만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골리앗이 무거운 갑옷과 무기 때문에 둔하게 움직이는 동안 다윗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단 한 발의 돌멩이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내 앞에 놓인 시련과 문제를 대하는 강력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틈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느리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고 거대한 대기업이 가진 약점이 있고 힘이 센 권력자가 가진 보이지 않는 빈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연금술사들은 적의 강함에 주목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남들과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려 한다면 그것은 골리앗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강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물매가 무엇인지 먼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싸우는 전쟁터는 나를 더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나만의 가벼운 차림새로 나만의 속도를 살려 싸울 때 진정한 무서운 폭발력이 생겨납니다. 보도 셰퍼는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담대한 용기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다윗이 겁없이 전장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과거에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작은 성공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치기 시절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며 뼈를 깎는 훈련을 했고 자신만의 물매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쌓아 올린 작은 승리들이 모여 거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무적의 멘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거대한 시련들은 느닷없이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고 닦은 실력과 단단해진 멘탈을 증명해 보일 최고의 무대일 뿐입니다. 연금술사들은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내가 도약할 기회가 왔구나 하며 가슴을 떨며 환호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도망치지만 연금술사들은 문제를 사냥하러 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어지는 황금 같은 보상과 성장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약자가 강자를 무너뜨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낙담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거인의 이마를 꿰뚫고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가짐과 시선의 크기입니다. 적이 강할수록 나의 승리는 더욱 빛나고 내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의 덩치에 압도당해 질에 겁먹고 도망치는 나약한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돌멩이를 쥐고 담대하게 전장으로 걸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보도 셰퍼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강력한 질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당신만의 물매를 쥐어짜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은 언제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당당하게 맞선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보도 셰퍼가 다윗을 통해 보여준 위대한 승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골리앗들이 떠올랐습니다. 스펙도 배경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은 저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경쟁해야 할 때 숨이 턱턱 막히고 무서웠습니다. 도저히 이길 승산이 보이지 않아 방구석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던 나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를 절망에서 건져 올린 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돌멩이를 찾자는 다짐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만의 루틴을 지키고 소소한 약속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아주 작은 일들 말입니다. 남들이 거창한 무기로 무장할 때 저는 매일 사소한 실행이라는 나만의 물매를 돌리며 굳은 살을 박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그 거대해 보였던 세상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 법은 그들과 똑같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거대한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손에 쥐어진 물매를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하며 그 거인을 쓰러뜨릴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속도와 무기로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멘탈의 연금술 3장 8화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혹시 설렘보다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오늘 이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멘탈 코치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강력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단언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오늘은 이 돈을 갚아야 하고 내일은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영혼 없이 시계 바늘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저 생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데만 급급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인생을 쓰는 목적과 방향 자체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무언가 위대한 가치를 창조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데 인생을 투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도 셰퍼는 인생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남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조연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거센 파도에 휩쓸려 난파당하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오직 부자가 되는 것만을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분은 아무리 가득 차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들은 돈을 최종 목적지로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실현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때 돈과 성공은 알아서 따라오는 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한 에너지와 열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아무리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적의 멘탈이 생겨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확실한 의미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방해 공작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겪어도 내가 가야 할 길 위에 작은 자갈돌 정도로 여길 뿐 결코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에 미쳐서 열정을 불태울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나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향해 온몸을 던져 도전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불꽃을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태웠느냐가 핵심입니다. 보도 셰퍼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들고 나의 인생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권유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적어보아야 합니다. 그 목적지가 확실해지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을 만드는 축제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며 매일 조금씩 소멸해가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흘러간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우리는 매 순간 내 인생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산을 그저 남들의 눈치를 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허무하게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정해놓은 평범한 기준과 사회의 잣대에 나를 맞춰가며 억지로 살아가는 삶을 단호하게 끝내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당당하게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멘탈의 연금술은 대단한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 붓을 쥐고 있는 당신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엄중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은 내 인생을 과연 어디에 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위대한 질문을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도 셰퍼가 우리에게 던진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며 저 또한 지나온 삶의 치열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긴 방황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길을 따라 맹목적으로 달렸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졌고 매일이 짜증과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를 구원해준 것은 아주 작은 질문이었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곳에 쓰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지만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명확해지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눈빛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힘든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성공이 아니라 내 일상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깊은 무기력감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거나 다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을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간절한 외침이자 신호일 뿐입니다. 당장 거대한 목적지를 찾지 못해도 괜찮으니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에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찬란한 기적으로 가득 차길 마음 다해 뜨겁게 응원합니다.